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웠던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핫스탁 세 가지, 첫 번째 핫스탁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SVB 파이낸셜입니다. 다들 좀 오늘 계속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주가가 일단 6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술주들에게 좀 자금을 조달해주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테크주들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수가 어제 간밤에 나스닥이 2% 넘게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게 시장에 영향이 좀 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이 이제 일파만파로 커질 수밖에 없죠. 영향 자체가요. 오늘 주시장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바로 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이낸셜 워낙 풀 네임은 그런데요. 예. 이것이 오늘 주가가 무려 60%나 급락했고요. 이게 잘 나갔던 때에 비하면 주가가 7분의 1 토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은행으로 출발해 갖고 엄청난 영향력을 확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게 잘 나갈 때는 정말 이게 엄청 거대한 소위 벤처 캐피탈 같은 걸로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분이 있었고요. 네네.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기업을 소개하는 어떤 매체들도 꽤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많았었는데 여하튼 그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 거죠. 은행이 갑자기 이 은행이 지주회사인데요. 은행이 갑자기 보유한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판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왜 팔았겠습니까? 은행에서 물론 미실현 손실이라는 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예. 가격에 따라서 미실현 손실이 있지만 만기까지 갖고 가면 다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수가 있는데요. 그걸 갑자기 판 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 은행에서 돈을 갑자기 있는 보유자에서 막 파는 건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돈을 돌려달라는 거죠. 돈이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돈이 인출해야 되는 거가 있으면 돈을 딴 데서 빌려야 되는데 빌리는 것이 약간 멈칫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유한 것을 팔 수밖에 없죠. 네네. 오늘 판 규모로 보면 22.5억 달러, 22억 5천만 달러 정도의 보유 주식을 어떤 투자 자산을 판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채권이라든가요. 그리고 일단 모기지 관련 어떤 담보물 같은 것들을 판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22억 5천만 달러 어치를 주식 팔면서 손실은 18억 달러 정도 났거든요. 네. 그것은 그동안에 이제 초저금리 시대에 어떤 시기가 우리 팬데믹 직후에 한 1년 반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럼 이제 이들이 물론 뭐 주식을 살 수 있었으면 더 문제가 됐었을 것이고요. 당연히 채권이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샀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갑자기 금리가 아시다시피 거의 제로 금리에서 지금 4% 뭐 5%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채권 값이 폭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손실이 났을 수밖에 없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보유 팔 수는 있지만 팔 이유가 없었던 건데 그것이 갑자기 팔게 되면서 손실을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이제 올 한 해 내내 소위 어떤 우림을 하면 증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하건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증자라니까 당연히 기존 주준의 주가 가치는 더욱더 희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가 계속 나왔던 실버게이트는 소위 크립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한쪽에 그런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별로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하튼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죠. 그러다 보니 금융주에 관련된 것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 그림은 오늘 4대 은행의 주가 흐름을 보겠는데요. 시티그룹,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할 것 없이 주가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은행 업종을 중심으로 한 지수가 몇 가지 있는데요. KBW가 나스닥의 뱅크 인덱스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성 있는 것들로 한 두세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주가가 7.6%가 폭락을 했는데요. 3년 내 최대 규모로 폭락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이제 기타 은행주 앞서 큰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대충 어느 정도 빠졌냐면 JP모건이 5%,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 시티그룹이 4%,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같은 건 4%, 찰스수학 같은 건 무려 12%나 떨어졌고요. 예. 캐피탈 원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것도 3.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은 어떤 미국에서는 뭐 워낙 선물 옵션이 발달돼 있고 공매도가 더 활발이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워낙 헤지펀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은행주가 많이 떨어지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풋옵션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풋옵션의 거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물론 그걸 위해서 파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 오늘 보면 미국에서요.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큰 은행 같은 것보다 지역 은행 같은 데거든요. 우리를 보면 영어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리저널 뱅크입니다. 그래서 리저널 뱅크는 대형 은행이 아니라 IB 같은 대형 은행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하는 수많은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동네에 어떤 모기지를 하거나 일반 동네 회사 이런 데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많이 은행을 하는 것을 지역은행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은행 섹터의 풋옵션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풋옵션 거래량이 수년 내 또 최고 수준까지 급등했거든요. 그러네요. 그것은 물론 이걸 기억해서 돈을 벌 사람도 있고 그런 풋옵션 매도하는 분도 있지만 어찌됐건 풋옵션을 매수를 많이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질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형적인 어떤 은행 업종의 모습이 되겠고요. 은행 업종이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 막판에 주시장이 더 흘러내리면서 좀 어제는 그나마 막판에 어떤 뭐랄까요 혼조권으로 마감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설명이 플러스까지 났고 S&P가 거의 보합해서 끝났거든요. 그랬죠. 그렇지만 예. 오늘은 지금 흐름으로 보면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막판까지 훅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은행주가 좀 불안해지면 시장이 불안해지는 거 우리는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조금 공포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대응 전략은 잠시 후에 또 인사이트 시간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핫스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에스티로더입니다. 중국의 경기 반등 수의 시작일까라고 제가 얘기를 좀 달아봤는데요. 에스티로더의 주가는 나름대로 좀 좁은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최근에 투자 의견을 상향한 그런 기관도 있었네요.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큰 틀에서 보면 화장품 업계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이런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하이엔드에 대한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 반면에 네. 아주 저렴한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소매 유통점 우리 뭐가 있을까요? 올리브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영? 네, 예. 올리브영 같은 데서 보면 화장품 중심으로 수많은 브랜드를 다양하게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테로더나 아모레 화장품 물론 그들이 영업에 대한 리테일점도 갖고 있지만 그런 또 제품 위주로 하는 곳과 그런 소매업을 하는 위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스테로더가 우리나라 보면 아모레퍼시픽의 하이엔드 쪽으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에스테로더뿐만 아니라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데요. 에스테로더의 제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많은 브랜드가 있죠. 많은 분들이 요즘 좋아하시는 조말론 이런 것도 다 에스테로더가 네네. 갖고 있는 것들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롯데나 현대 이런 데 백화점 가시면 1층에 대부분 화장품 라인이 갖고 있는데요. 그쵸. 거기 브랜드의 한 80%가 이들 거라고. 그래요?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에스테로더란 느낌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백화점에 가서 많은 물량을 사실 분도 있겠고 아니면 올리브영에 가서 사실 분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에서 그냥 사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특정한 피부과 이런 데서 사시는 분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에스테로더는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선물용도 많이 사고 조금 여행 갈 때도 많이 사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조금 더 멋있게 치장하고 갈 때 많은 소위 색조 화장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일단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리브영이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류를 보면 얼타 뷰티 같은 게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 저렴하면서도 젊은 분들한테 히트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거 ELF라고 엘프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엘프라든가요. 얼타 뷰티는 사상치 효과를 계속 갖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에스테로더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재미가 좀 쉬었던 것이 바로 에스테로더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테로더는 상대적으로 보면 나름 보면 지금 보면 시장에서 더 많은 사람이 여행을 가거나 좀 더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가는 에스테로더의 제품군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 중국인 등을 포함한 글로벌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실제로 보면 그때 좋아지는 것들이 에스테로더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중국 관광객이 온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딱 그런 논리인데 사실상 보면 사는 사람들을 보면 더 많은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약간 어퍼 브랜드로 보는 사람들 보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로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글로벌 명품들이요. 예를 들어서 LVMH나 이런 것들, 루이비통이나 샤넬, 까르티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그런 거를 미국 주식에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궁금하시면 많습니다.
미국에는 딱 그런 거를 명품 ETF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에서 뭐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ETF는 대표적인 거가 GLUX가 글로벌 럭스입니다. 그래서 GL 이름도 아주 쉬운데요. 그러네요. GLUX인데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증권사 대부분 유럽을 다 합니다. 다만 수수료는 미국보다 약간 비싼데 네.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보시면 어떤 브랜드가 들어가냐면 LVMH가 들어가고요. 예.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던 리시몽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까르띠에 삐아제가 얘네가 갖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계 2위 명품 브랜드 그룹인데요. 쭉 보면 7번째 보면 에스테로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이 GLUX가 사상 최고가 수준입니다 지금에서. 테슬라도 있네요. 테슬라도 당연히 들어가 예.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여튼 이런 관점에서 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소위 리치한 분들이요, 그 여유 있는 분들이 여행에 들어갈 때 일단 관심주로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 회사의 매출액이라든가 주당 순이익의 배당금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 꾸준히 좋아졌고요. 작년에는 약간 슬로우했지만 내년 후년은 또 좋아진다는 예상치가 여기 보시면 핑크색으로 보이는 모든 예상치입니다. 전부 다 팩트셋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 신뢰 갖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적정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현재 주가는 적정 주가보다 상당히 위에가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일반적인데요. 간혹 보면요, 아주 우량한 주식인데도 적정 주가보다 밑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부동산으로 제가 자주 예를 들어드리는데 공시지가보다 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뭐 단기전 흐름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수준인데요. 지금이 10월, 11월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적정 주가보다 아래에 와 있다라고 예.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똑같은 그림을 여러분 어느 증권사나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해보실 수 있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정 주가는 여기서 적정 주가는 모닝스타에서 발표하는 거를 매일매일 네. 나오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똑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얼타 뷰티나 엘프를 보시면 적정 주가보다 상당히 위에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들보다는 지금 에스테로드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소비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입지 포지셔닝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더 생각해보고 같은 소비주라고 묶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는 관점에서는 에스티로더에게 지금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핫스탁은요. 애쉬입니다. 이커머스 업체 애쉬가 계속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는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2단계나 강등을 했고요. 목표가를 150달러에서 85달러까지 하향을 했는데요. 애쉬 주가가 2월부터 계속 밀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SE는 이제 2단계가 그 목표 투자액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예.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거의 반토막을 냈습니다. 150달러에서 85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주가는 재미없는데요. 저 올라갈 때가 바로 이제 팬데믹 때 올라갔을 때인데요. S란 것은 어떤 기업이냐면 S란 것은 다양한 수공예품 팔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 수공예품 팔려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어떤 매장을 동네에 갖고 있거나 그쵸. 제가 이제 보면 수공예품 어디 가서 제일 많이 보냐면 뭐 저희 개인적인 시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이제 그 지방이나 가거나 네. 아니면 어디에 딴 우리가 잘 모르는 데 가면 예를 들어서 각자 사람들이 자기네가 만들어 갖고 나온 것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면 프리마켓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도 여행을 가거나 네. 그러면 어디 가면 그 지역의 풍물 시장 이런 데가 그걸 가게 돼 있거든요. 제주도에도 이런 거 많고요. 맞습니다. 네. 제주도 이런 데 가면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을 위주로 공략했다고 보시면 돼요. 좋네요. 그런 수공예품 위주로 했는데 물론 이것저것 다 팔지만 기업화돼 있지만 그런 걸 위주로 팔아갖고 성공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 가격이 엄청 비싼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네요. 지갑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갑에 뭐 100만 원짜리든 반면에 그런 거 아무리 뭐 제주도에서 해갖고 뭐 3, 4만 원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를 판로를 개척해준 대표적인 기업이 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란 거가 저걸 만든 사람들의 재미난 얘기를 보면 S가 영화를 보다 갑자기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 발음을. 그래서 S라는 걸 제가 정확한 발음을 모르겠지만 네. S가 이태리 말로 OS라 해서 나왔단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여기서 나온 말인데 그만큼 관심은 끌었지만 이제 다시 다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시장에 보면 굳이 그 수공예품을 온라인에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작년 내내 구매자가 전체적인 수가 약간 슬로우해졌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케팅을 비용을 많이 썼는데 마케팅 비용의
과하게 써져 있고 그러다 보니 수익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물론 매출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의견이 좀 내려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당이익과 매출에 보이시면 작년에 이제 2021년까지 흑자를 나다가 2022년에 적자로 훅 돌아서는 모습. 이런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시장은 좀 나름 좀 어려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 더 반스라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반스 잠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반스는 반스라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그 노스페이스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벌은 VFC입니다. 그래서 VFC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역시 주가가 지금 4분의 1 토막됐는데요.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주 신저가 랠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실제로 52주 정도가 아니라 저걸 계속 늘려보면 작년 초, 재작년부터 좀 떨어졌었는데요. 특히 이제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배당을 올려도 현찮은데 배당을 삭감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당 51센트 주던 것을 거의 반으로 줄면서 아이고. 30센트로 줄여놨거든요. 늘 말씀드리면 이렇게 배당을 이런 시장에 어려울 때요. 시장에 어려울 때 그리고 변동성이 그럴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뭔가 토닥토닥 거려주는 위안을 주는 거가 맞아요. 미국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예를 들어 가장 쉬운 거가 배당을 주는 거고요. 아니면 그 회사에서 주식을 사주는 겁니다. 네. 주식을 사면 우리나라와 약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주식을 사면 바로 소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만히 있더라도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식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에서 4% 정도씩까지 계속 주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떨어지더라도 그만큼 가치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언젠가 주가 회복할 때 나의 이제 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인데 어떤 반스는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것은 역시 운동화 라인이 강한데 맞아요. 즉 운동화보다 이건 약간 그 스니커즈의 개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스라는 거. 그래서 반스라는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반스도 콜라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스트리트 브랜드에서 출발해서 많이 성공을 했지만 최근에 어떤 흐름은 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트니스에 강점이 있는 어떤 브랜드가 살아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피트니스에 맞는 어떤 스니커스의 개념은 약간 아니라는 시각이 이제 미국에서 있다라는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 알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헬스장 가면 전부 다 반스 신고 다니는데 미국에서 상황이 좀 달라졌군요. 알겠습니다. VF 코퍼레이션은 계속해서 저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스탁에서 보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막 썩 좋다 이런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좀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인사이트가 더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금리 추가 상승 우려, 재무 우량 기업을 주목하라. 계속해서 조금 경고등이 좀 켜지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지표를 갖고 시장에서 레버리지가 좀 부담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에서 걱정거리가 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뭐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고 특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식들이 그런 기준에서 어제는 이제 부채 비율이 높다거나 네네. 예를 들어서 만기되는 구조가 3년 안에 많이 몰려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적인 변동 비율에 많이 노출돼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딱 어저께 같은 일이 오늘 현실에서 벌어졌다라고 그러네요. 일단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똑같진 않지만 그런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뭐겠느냐? 물론 가장 있는 것은 다 싫다 그러면 금 같은 걸 사두고 그냥 안전하게 금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을 수 있죠. 아니면 네, 현금을 그럼요. 갖고 있는데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금도 예를 들어서 변동성도 있고 금은 이렇게 아주 쉽게 황금성 있는 거가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재무 우량 기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재무 우량 기업이라는 판단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 볼 수도 있고 유동 비율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매출 대비 채권 비중이 적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순현금 흐름입니다. 순현금 흐름이란 건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다 내 주머니에 현금이 있는 겁니다. 네. 가장 아쉬운 것이 앞으로 남고 뒤로 없어갖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쳇말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표현할 때 순현금으로 프리 캐시플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앞서 모닝스타에서 자주 보여드리는 바로 그 부분도
적정 주가, 페어 밸류라고 하는 것도 순현금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순현금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순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그것도 여러 가지 당의 보조 지표가 들어가지만 한 100여 개로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예. ETF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캐시카우를 카우즈라고 합니다. COWZ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페이서라는 곳에서 했는데 이게 작년 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많이 인기 있는 건 아니었어요. 거리가 많은 건 아니었는데요. 흥미롭게도요. 올해요. 2월 달에 지난 2월에 제일 많이 미국에서 순현금 순수하게 몰린 순유입이 된 ETF 11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물론 그 안에는 대표적인 것이 스파이나 QQ 그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런 걸 게임을 같이 하면서 11위에 들어갈 정도로 가장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것이 이 카우즈란 거가 최근 5년, 3년, 올해 작년까지 할 것 없이 대표적인 우리 밸류 ETF나 S&P 500보다도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거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할 기에는 별로 재미가 없지만 네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우리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메타 플랫폼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볼 만한 것은 유코라든가 철강회사입니다. 알트리아 담배회사 이런 것들이 정말 담배는 아니더라도 망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배당을 그렇죠. 꾸준히 주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제 주식을 다 팔고 뭐 금을 사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아직 떠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우즈 같은 ETF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저희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